봅시다. 질문. 6번, 10번, 12번, 14번. 어? 어? 없어, 이제? 이 정도면 됐니? 이 정도면 돼야지. 20문제 중에 몇 문제라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초반이니까. 후, 13번 문제, 선재가 질문했다. 이건 똑똑히 기억해. 13번은 선재가 질문한 거야. 자, 보자. 13번 좀 이따. 어떤 문제인지. 터무니없는 문제면 내보낸다. 네, 봅시다. 6번부터 볼게요. 우리 요런 거. 나눗셈 문제는 치환해서 볼 건데 어떤 걸 치환할 거냐?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 이항계수의 성질 활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건 항상 1 플러스 x의 형태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는 1 플러스 4라는 애고요. 16은 4의 제곱이라는 애니까 4를 x로 치환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4를 x로 치환하면 쟤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x의 11제곱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1 플러스 x의 11제곱은 전개해보시면 11c 0 더하기 11c x 더하기 11c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앤데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나머지가 없는 거죠. 마치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인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요 앞에 있는 애들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애들 얘는 1이고요. 얘는 11 곱하기 4니까 44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뭐다? 45가 되는데 우리는 이 45를 16으로 나누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만큼 들어갈 거고, 그럼 32니까 나머지는 13이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넘어가셔서 10번 봅니다. 음. 10번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요. 어른 5명과 어린이 4명이 앉을 건데 각 변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았을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일단 뭐 전체는 그냥 뭐 9명에 대한 원순열인 거고, 9명에 대한 원순열인데 지금 한 변에 3자리씩 있네? 맞죠? 그럼 내가 아무나 한 명을 고정시킬 건데 여기 셋 중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전체가 뭐가 된다? 3 곱하기 8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9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8 팩토리얼인데 첫 번째 사람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3가지인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부터 분자를 구해볼 건데 분자가 뭐다? 각 변에 적어도 한 명씩 어른이 있는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전체에서 어른이 없는 경우를 빼시면 되죠. 맞지? 맞지? 그럼 어른이 없어. 만약에 내가 이 변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변에 어른이 없어. 그럼 뭐야? 어린이만 3명을 앉은 거잖아. 그걸 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원순열이니까 이 변에 어린이가 3명이 있든 이 변에 3명이 있든 이 변에 3명이 있든 그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맞죠? 그러니까 뭐다? 일단은 어린이가 총 4명이니까 4명 중에 3명을 먼저 고르겠다. 맞나요? 그럼 내가 그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여기에 앉힐 거야. 그럼 3명을 이 3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인 거죠. 맞지? 원순열이니까 여기 앉힐지 여기 앉힐지 여기 앉힐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한 변을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다른 자리가 됩니다. 알겠죠? 요 3자리는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긴 다 앉았어. 그럼 여기 앉았다는 건 이제는 나머지 6자리는 원순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죠. 6팩토리얼.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가 아마 7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또 흥분해가지고 7분의 1 찍지 말고. 뭐야? 답은 7분의 6인 거죠. 여사건이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네, 구해놓고. 흥분하지 마. 답 짓기 전에. 알겠지? 7분의 1 구해놓고 7분의 6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지 마세요. 10번부터 다죠? 수치스러우니까 지웁시다. 우리. 10번부터. 우리 원래 다 해설하니까, 그치? 11번 봅시다. 11번에 이런 순서쌍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뭐 그린다? 벤다이어그램 그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일단은 A 합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7개래. 근데 전체 집합도 7개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전체 집합을 그릴 필요가 없이 A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7개가. 그런데 여기 교집합에는 1개 들어가네. 그럼 뭐부터 해? 얘부터 하겠지?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2부터 7까지는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네? 끝입니다. 됐죠? 그죠? 일단은 교집합의 조건이 있으니까 7시 1로 계산하고 그럼 나머지 2개의 영역에 나머지 6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니까 이게 6제곱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정팔면체 기어코 이 문제를 질문을 하네. 내가 이거 미리 풀어볼 때 이 문제 질문하면 정팔면체 그려야 되는데 그냥 정팔면체 모양을 찾아가지고 그려놓을까 막 고민했었는데 결국 질문은 정팔면체가 뭔지 모른다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빨리 너 자퇴해. 자퇴하고 중학교 다시 가. 정팔면체는 사각뿔을 2개를 합쳐놓은 형태죠. 그치? 너 사각뿔이 뭔지 몰라? 지금부터 이제 선재는 사다리꼴. 야, 앞으로 선재는 우리 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한테 확통을 배운다고 하지 마. 어디서? 알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얘가 이제 사각뿔인 거고 요 밑에 얘가 하나 더 있으면 얘가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정팔면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정N면체 얘기했을 때 정N면체는 모든 8면이 다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원순열인 거야. 정N면체는 몇 면체가 나오든 전부 다 원순열인 거예요. 그럼 이 원순열을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원순열을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고정시키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평행한 면에 적힌 수의 합이 9래. 평행한 면이라는 건 마주보는 면을 의미하는 거야. 마주보는 면. 마주보는 면의 합이 9라는 건 1, 8, 그 다음 2, 7, 그 다음 3, 6, 그 다음에 4, 5는 쌍을 이룬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정N면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순열이니까 내가 아무거나 하나를 아무 장소에나 갖다 박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럼 내가 이 중에 그냥 1을 내가 여기다가 박아볼게. 그럼 요 반대편 면에는 뭐가 박혀? 무조건 8이 고정인 거야.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고정이야. 얘네들이 고정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를 고정시켜도 어떻게 돌아가? 요렇게 돌아가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헷갈리면 정육면체부터 볼까?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 군데로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고정시켰어. 그럼 뭐는 안 돌아가는 거야? 여기다 고정시키면? 이렇게는 안 돌아가는 거야, 더 이상. 왜? 얘가 고정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돌아가?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여기 박혔어. 그러니까 1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뭐야? 요 앞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뒤에 있는 삼각형과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를 고정시켰으면 그 고정시킨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와 맞닿아 있는 이 세 면은 돌아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8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8과 붙어있는 세면도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1과 붙어있는 세면과 8과 붙어있는 세면은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잖아. 1과 붙어있는 거랑 8과 붙어있는 게 어떻게 구분이 안 가? 눈에 보이는데. 이해됐어? 맞아? 그럼 잘 봐. 1과 붙어있는 세면은 원순열이야. 8과 붙어있는 세 개의 면도 원순열이야. 근데 그 두 개는 달라. 근데 우리 지금 숫자 몇 개 남았어? 이렇게 6개 남은 거잖아. 그럼 얘를 일단 몇 개로 쪼개야 돼. 3개, 3개로 쪼개겠죠. 왜? 1과 붙어있는 애들과 8과 붙어있는 애들은 구분이 되니까. 괜찮니? 그럼 어떻게 3개, 3개 쪼갤래? 6, 3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마주 봐야 돼. 2가 위로 가면 7은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 둘 중 하나 고르고 둘 중 하나 고르고 둘 중 하나 고르면 총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총 3개를 고른 거죠. 그 3개를 위로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 그럼 여기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왜 2팩이야 얘들아? 3개 골랐잖아. 그 3개가 여기 3개 들어갈 건데 무슨 순열이라고? 원순열이니까 2팩일 거 아니야. 3개짜리 원순열이니까. 그럼 내가 위에 걸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는 원순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왜? 마주보는 면이 생겼잖아. 지워야죠? 아니죠? 마주보는 면이 생겼으니까 3팩은 지워야죠?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 한쪽은 정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 계단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 13번 문제가 선제였지? 분명히 계단 문제를 센에서도 하고 개념 원리에서도 하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푼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8계단을 오를 건데 한 칸, 두 칸, 세 칸씩 움직여야 된대. 그런데 세 칸은 무조건 한 번은 있대요. 그럼 뭐야? 세 칸이 한 번 있는 경우와 세 칸이 두 번 있는 경우로 나누시면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추가로 몇 칸 더 올라가면 돼? 5칸 더 올라가면 되지.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칸씩 5번 올라가는 경우 있을 거고 한 칸씩 3번에 2칸 한 번 올라가는 경우 있을 거고요. 한 칸 한 번에 2칸 2번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2칸 올라가는 거니까 한 칸 한 칸이거나 2칸이거나 나열하면 끝입니다. 14번 봅니다. 14번에 선제 됐어? 됐냐고. 설마 이거를 나열 못하면 진짜 너는 그냥 내가 장난식으로 이제 1, 2학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옆에 베스티안이라는 학원이 있어. 선재야. 가. 거기서 쫓겨났어? 그럼 요 건너편에 하이엔드라는 학원이 있어. 이장원님의 수빈 수업도 거의 아휴. 아무튼 이건 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 안 돼요. 14번 봅시다. 14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애물 있을 때는 그냥 세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P 또는 Q인데 얘들아 PQ를 둘 다 지날 수 있어? 어차피 PQ 둘 다 지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P를 지나는 경우 세고 Q를 지나는 경우 세서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Q를 지나는 경우부터 볼까? 뭐 P부터 볼까요? P부터 보면 어차피 이렇게는 못 오잖아. 맞죠? P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직진으로 가는 거 1, 1, 1, 1 적고 여기 1,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여기 3 적겠네. 그럼 P까지 오는 경우 세 가지야. 여기서 다시 출발입니다. 3, 3, 3, 3 적을 거고요. 그럼 여기 6, 9, 9 이제 더해질 데 없으니까 여기다 다 9 적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9, 그 다음 18, 27, 36,
45 해서 P를 지나는 경우는 총 45가지 있겠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45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Q 지나는 경우도 봅시다. Q 지나는 경우 보시면 Q까지 가는 거 일단 여기다가 1, 1, 1, 1 적을 거고 여기다가 1, 1, 1 적을 거고 여기 1, 1 적을 거고 여기도 1, 1 여기 2 적을 거고요. 여기 2, 3, 5 적겠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5, 5, 5 적을 거고 여기도 5, 5, 5 적겠죠? 그치? 다른 거랑 더해질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 10, 15, 20 해서 65가 되겠네요. 45, 20 해서. 됐죠? 이런 거 좀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 15번 봅시다. 15번에 이런 식의 함수가 있고요. 근데 가족권에서 지금 가족권은 크기순 배열이죠. 그치? 그리고 중복조합 문제죠. 그러면 맞지? 그렇게 되는 거고 나조건은 치역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존재해야 된다. 뭐로 풀 거야? 여사건으로 풀 거야. 가는 그냥 구하는 거고 중복조합으로 나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가에서 가를 만족하는 애를 전체라고 보고 요거 우리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가를 만족하는 애를 전체라고 보고 그 중에 나가 아닌 애들을 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결론은 가와 나가 둘 다 만족하는 애들만 남을 거니까. 괜찮니? 그렇게 보는 거였어. 그러면 가족권부터 봅시다. F1, F3, F5인데 결국 F라는 함수는 치역이 1, 2, 3, 4, 5 중에 하나죠. 그치?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들의 개수는 5, H, 3이 된다.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고 연결시켜주면 된다. 해서 끝내면 안 된다고 항상. 1, 3, 5가 뭔가를 선택하면 함수가 끝이야? 2, 4도 뭔가를 골라야 끝인 거잖아. 그럼 2, 4는 이제 뭐 고르면 돼?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고 아무거나. 조건 끝났잖아 가족권. 그러니까 뭐야? 그치 5의 제곱인 거죠. 얘가 가족권이라고요. 여기서 빼겠다고. 뭐를? 이 안에 짝수가 없는 경우를. 그럼 이제 뭐만 있다 생각하면 돼? 1, 3, 5만 있다 생각하면 되죠. 똑같아. 방식은 똑같아. 여기서 빼겠다. 뭐를? 이제는 1, 2, 3, 4, 5가 아니라 1, 3, 5 중에 고르는 거를 빼겠다. 그럼 1, 3, 5가 1, 3, 5로 갑니다. 3H, 3이죠. 이제 숫자 3개로 줄었으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겠다 하면 얘네들 가족권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 뭐라고? 2와 4도 화살표를 써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2와 4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답이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6번에 얘가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정육각형이 있고요. 여기다가 1부터 9까지 중에 6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인접한 애들, 변으로 연결됐다는 게 인접한 애들이죠. 이웃한 애들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야? 홀수와 홀수가 인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냥 무조건 우리 곱이 짝수다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였거든?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 그랬다고 항상.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6개가 있어. 내가 인접한 2개를 어떤 걸 골라서 곱해도 전부 다 짝수여야 돼. 그럼 짝수가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돼? 최소한 3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부터 9까지 짝수 몇 개인데? 4개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세야 되는 건 뭐야? 짝수 3개인 경우랑 짝수 4개인 경우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여사건으로 풀어 그러면? 그 2개만 세면 되는데? 이해가? 그러니까 곱이 짝수다라는 건 여사건으로 푸는 거 알겠는데 이 문제는 굳이 여사건으로 풀 필요가 없다고. 왜? 세야 될 게 어차피 짝수 3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일단 배열하기 전에 우리가 6개의 숫자를 고를 건데 그 6개의 숫자가 짝수 3개와 홀수 3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짝수 4개와 홀수 2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짝수 전체 몇 개니까? 4개 중에 3개 고르고 홀수는 전체 5개니까 5개 중에 3개 고르겠죠? 됐니? 아직 배열 안 한 거야.
숫자만 고른 거야. 얘는 짝수 4개 중에 4개 고를 거고 홀수 5개 중에 2개 고르겠네. 그 다음 배열만 하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짝수를 2, 4, 6을 고르고 홀수를 1, 3, 5를 골랐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네들을 배열해야 돼.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돼? 짝콜, 짝콜 이렇게 배열해야 되지. 그치? 근데 우리 원순위를 아무나 하나 먼저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를 박아놓을게. 그럼 4와 6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죠. 몇 팩? 2팩. 두 자리에 2개가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 4와 6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제 1, 3, 5는 어디로 들어가? 남은 세 자리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됐니? 두 번째로 갑니다. 예. 짝수 4개니까 2, 4, 6, 8을 뽑은 거고 홀수 2개니까 1, 3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얘네들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나열해야 돼? 홀수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뭐부터 나열하고? 짝수부터 나열하고. 그럼 4개짜리 원순열이니까 몇 팩이고? 3팩이고. 그러면 2, 4, 6, 8이 2, 4, 6, 8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1, 3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 하나, 둘, 셋, 4개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네.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 끝입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설마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면 아 간격이 안 맞는데요? 진짜 죽는다. 간격은 이렇게 배열하고 맞추면 되잖아. 알겠지? 제발 그러지 마. 알겠지? 그런 질문을 한 해가 있어. 작년에. 올해는 아직 없는데 작년에 있어서 그래. 간격이 안 맞는데요? 이러지 마 제발. 알겠죠? 알겠죠 선재야? 이거 맞추면 되잖아.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배열이지 간격 맞추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시고 이렇게 곱하셔서 2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가 없으면 어? 이가 없는 경우도 2가 왜 없어? 그 짝수가 4개니까 이가 없을 수 있는 짝수가 4개 여기서? 2가 없는 게 뭔 상관이야? 4, 6, 8이면? 곱은 짝수잖아. 아, 그치? 그 다음 17번 봅니다. 17번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뭐래?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의 배수래. 근데 6의 배수라는 건 A, B, C 중에 6이 있으면 돼. 맞지? 근데 6이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돼? 2의 배수, 3의 배수 있으면 되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곱이 짝수다 또는 곱이 3의 배수다 이런 거 있었어. 그럼 전체에서 뺐어. 짝수가 없는 경우, 3의 배수가 없는 경우. 근데 지금은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6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빼도 뭐가 남아?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있는 경우는 남아있다고. 뭔 느낌인지 이해가? 다시 우리가 원래는 짝수다 또는 뭐 3의 배수다 이런 거 있으면 전체에서 그게 아닌 경우를 뺐다고 여사건으로. 왜? 짝수면 그 반대인 홀수인 경우만 빼면 되고 3의 배수면 그 반대인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빼면 되는 거였잖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3이 없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6의 배수는 느낌이 다르다고. 왜? 전체에서 6이 없는 경우를 싹 뺐어. 그럼 답이야? 아니잖아 그게. 뭐도 빼야 돼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섞여 있는 경우도 빼야 돼. 근데 그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2의 배수 2개, 3의 배수 1개 있을지 2의 배수 1개, 3의 배수 2개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여사건으로 푸셔도 되는데 여사건으로 안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우리가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 3개를 뽑을 거고요. 그걸 A, B, C라고 할 건데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짝수래요. 그리고 크기 순이니까 순서 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크기 순이니까 짝수래. 그럼 짝수라는 건 짝수만 3개 있거나 짝수 1개에 홀수 2개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죠? 맞죠? 그런데 그 중에 뭐여야 된대? 6의 배수여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봐. 첫 번째 경우 A, B, C가 전부 다 짝수인 경우 볼 거야. 근데 저 안에 있는 짝수 적어볼게. 2, 4, 6, 8, 10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걸 곱했을 때 6의 배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이 무조건 있어야 되지. 왜? 3의 배수가 없잖아, 6 말고는. 이해가? 그럼 얘는 뭐로 풀면 돼? 여사건으로 푸시면 되겠죠. 왜? 전체에서 6이 없는 경우만 빼면 되잖아. 6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5C3에서 6이 없는 4C3을 빼겠다고. 이해돼? 아니면 6을 포함해서 2개를 추가로 뽑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짝수 1개와 홀수 2개를 뽑을 거야, 지금부터. 근데 만약에 짝수가 6이야. 내가 아무거나 하나 뽑았는데 짝수가 6이야. 그럼 홀수 아무거나 막 뽑아도 되지. 근데 만약에 그 짝수가 2, 4, 8, 10 중에 하나야. 그럼 홀수가 무조건 뭐가 와야 돼? 3의 배수가 와야 돼.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뭔 소린지? 괜찮아?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면 전체에서 모인 경우 짝수가 6이 아니고 두 번째 홀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그냥 구합시다. 첫 번째로 짝수가 6이야. 그러면 홀수가 무조건 3의 배수가 와야 되는데 1, 3, 5, 7, 9 중에 2개 뽑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와야 된다고? 3의 배수가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해가?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3의 배수가 와야 돼. 3과 9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뭐야? 뭐? 아, 밑에 걸 잘못 써.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냥? 6이 있으니까. 얘로 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3의 배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3의 배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2개 고른 거에서 3과 9가 없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셔서 분모에다가는 10C3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확률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18번에 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부등식에서 등호가 한두 개 빠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전체에서 빼면 된다 그랬죠. 전체에서 빼면 된다 그랬어요. 여사건으로. 보시면 지금 A, B, C, D, E, F 6명이 1개 이상 6개 이하를 받을 거고 걔네들이 받은 개수를 얘네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6개를 고르겠다 이러면 되잖아. 이해가? 근데 여기에 2개의 등호는 없는 거잖아. 얘들아,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잖아, 얘는.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크다 또는 같다야.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얘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인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6H6에서 전부 다 등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빼겠다고. 어떤 경우를? A, B, C, D까진 괜찮은데 D와 E가 같은 경우를 빼겠다고. 그러면 여기 등호 사라질 거 아니야. D가 같은 경우 빼면. 마찬가지로 A, B, C, D, E까진 괜찮은데 E랑 F가 같은 경우 빼겠다고. 그럼 여기 등호 사라지는 거 아니야? 괜찮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뭐가 겹쳐? A, B, C, D, E, F가 다 같은 경우는 겹치잖아. 이건 다시 한 번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둘은 빼시고요. 얘는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괜찮니? 그럼 얘는 숫자 몇 개 고르는 거야? 5개 고르는 거죠. 왜? D가 같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얘도? 얘는? 이렇게 해보죠. 됐니? 됐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은 계산만 하시면 돼요. 6H6에서 6H5 두 번 빼시고 6H4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19번 봅니다. 야, 근데 19번을 왜 틀리는 거야? 19번을 흰 공 두 개, 검은 공. 아니 내가 이게 그냥 당연히 나는 해설을 해야 되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업하기 전에 다 풀어봐. 너네가 이제 푸는 것만큼 나도 다 풀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면 나도 안 좋아. 나도 풀어봐야 돼서. 그러니까 주면 해. 알겠지? 너네 괴롭히려고 주는 거 아니야. 너네한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도 귀찮아. 이거 시험 매번 숙제, 매번 수업 올 때마다 이거 50문제씩 만드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어? 좀 주면 해. 어디 갖다 버리지 말고. 알겠죠? 19번.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 전에 19번이랑 20번 딱 봤어. 아, 근데 얘는 맞추겠지 하고 넘어갔거든. 근데 사실 19번 풀어보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예요. 보시면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모두 흰 공이래. 뭐야? 6C 2분의 2C이죠. 모두 검은 공이래. 6C 2분의 4C이죠. 끝입니다. 그럼 PB는 구한 거고 6C 2분의 4C 하면 PB 구하는 거고 PA 여집합 뭐야? 1에서 PA 빼시면 되죠. 6C 2분의 2C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뭐야?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 겹치는 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 20번. 20번. 계산해봐. 알겠죠? 계산해보세요. 특히 이제 3번은 겹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20번 봅시다. 20번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9개를 서로 다른 접시 4개에 남김없이 넣겠다. 이거 뭐야? 중복조합 문제잖아.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거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다? 9H4 아니면 4H9 뭐야? 9H4야, 4H9야? 4H9잖아. 서로 다른 걸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 무조건. 중복조합은. 됐어? 그 다음에 2번. 모두 사용하고야. 그러니까 접시가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한 개씩은 무조건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 그럼 그 접시를 A, B, C, D라고 보면 여기다가 1, 1, 1, 1을 주겠다. 그럼 몇 개 남는다? 몇 개 남는다? 5개 남는다. 그럼 그 5개를 나머지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몇 개 이하여야 된다? 4개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5개를 4개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4H5잖아. 거기서 넘는 경우를 빼는 거죠. 4개를 넘는 경우 뭐야? 이 5개를 어떻게 주는 경우? 4, 1, 0, 0으로 주는 경우. 그럼 5개가 되니까 안 되지. 마찬가지로 5, 0, 0, 0으로 주는 경우. 빼시면 되죠. 얘 몇 가지 경우? 얘 몇 가지 경우? 4팩 나누기 2팩이죠? 왜? 4, 1, 0, 0과 A, B, C, D를 1대1로 매칭시키는 거니까 그냥 단순 배열이라고. 너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통 첫 시간에 12월 초에 너네 기말고사 딱 끝났을 적에 우리 확통 첫 시간에 경우에서 복습한 거 기억나? 확통 첫 시간에 경우에서 복습을 했어요. 근데 경우에서 복습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팩토리얼이 도대체 뭐냐? 팩토리얼은 단순 나열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순 나열로만 기억하면 확통에서는 문제 풀 때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느냐? 1대1로 매칭시키겠다로 기억해라. 또는 자리를 정한다라고 기억해라. 4100과 ABCD라는 애가 있는데 4100의 자리를 매기는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0 2개가 있으니까 200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뭐야? 4팩 나누기 3팩 또는 4C1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차피 000이니까 하나만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숙제. 요거 중간고사 핵심 총정리 1번, 2번에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푸신 분들은 1, 2부터 풀어, 제발. 알겠지? 1, 2부터 얼른 풀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그 만들어 준 것 좀 풀어. 너네가 풀고 있는 동안 나는 너네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게 끝이 없어. 근데 오늘 수학과 회의했는데 명예쌤이 나보고 내년에도 확통을 하래. 그건 이제 너네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아무튼 만드는 거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만들어 주잖아. 만들어 주면 좀 풀어. 알겠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